당근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무의 양민희입니다. 겨울이니까 스키장 많이 가실 텐데 스키장에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스키장에서 다칠 경우에 보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스키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는 실손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치료비라든지 골절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만약에 스키장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경우에는 스키장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공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 예. 네, 스키나 보드는 보통 엣지로 타니까 그쵸? 설질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정설 작업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눈이 쌓여 있거나 파여 있겠죠. 그쵸? 그쪽에 플레이트가 박히면 무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많이 다치겠죠. 네. 그럼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친 상태에서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니까 그쵸. 지인이나 주변 분들에게 현장 사진을 촬영해달라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페트롤 기록지에 상세하게 내용을 적는 게 중요해요. 페트롤 기록지는 스키장 쪽에서 적어주지 않나요? 그쵸. 내가 말하는 대로 적어주니까 네네. 그걸 나중에 참고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걸 예. 자세히 적어야 나중에 과실이나 보상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시설물의 하자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입증했어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스키장들은 작은 시설이 아니니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이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없을 텐데 시설물의 과실이 아닌 제가 부주의하지 않았는데 다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와서 충격했거나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받아두셔야 하고요. 네.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왜냐면 멀리 있잖아요, 보통 CCTV가. 그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정확하게 시간이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기둥에 네네. 슬로프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페트롤 요원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정확한 슬로프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요원을 부르셔서 같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것도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고 병원에서 왜 오셨어요 하면은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배책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그쵸. 그렇죠. 가해자가 만약에 이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가족이 이 보험이 있는지 가족 일배책. 만약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데 뒤에서 충격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네. 예, 이럴 경우에 스키장의 배상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 가해자가 분명히 있으면 네. 그 가해자를 잡는 게 반드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키장에서 과실이 없다라는 게 존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슬로프 사이드에서 잠시 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그 경우에 뒤에서 충격한 경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실이 20%쯤, 10에서 20%쯤은 잡힐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왜요? 이거는 주차 문제하고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그냥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충격하거나 어떤 사고 발생했으면 과실 비율이 잡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충격을 하고 가해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네. 생각해보면 시설물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 네, 둘의 없어요. 책임인 거지. 그럼 결국은 가해자를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그 자리에서 잡는 게 중요하죠. CCTV로 잡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예.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자는 전혀 과실이 없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나는 제대로 된 코스를 네. 타고 있는데 초급자가 중급 코스나 고급 코스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내 실력 정도면 타도 되겠다 예, 싶어서 예. 그렇게 박은 경우에는 네. 스키장은 보통 과실이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억울한 경우잖아요. 네네. 난 내 코스를 제대로 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박은 경우. 예, 예. 이럴 때는 진술서나 사고 경위서 쓸 때 이 해당 내용을 대해서 상세하게 적으면은 과실을 무과실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CCTV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되게 중요하죠. 빠른 시간 안에 CCTV를 확보하시고 진술을 항상 일관되게 병원에서든
뭐 페트롤 거기 사무실에서든 영업 배상 책임은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되잖아요. 네네. 현장 조사 담당자가 문답서를 작성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고 내용, 장소,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적게 되는데 그때도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중요하죠. 과실에 있어서. 초심자가 중급자 이상, 고급자 뭐 이런 코스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치면은 후미 추돌이죠. 그쵸. 네, 후미 추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후미 추돌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일배책이 있으면 일배책으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드를 타면은 슬로프를 다 내려와서는 한쪽 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헬멧 쓰기도 답답하니까 내려와서는 당분간 이렇게 그 슬로프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헬멧을 벗거든요. 이때 충격했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달리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과실이 몇 % 잡힐까요? 본인이 안전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10% 많으면 30% 이쯤 잡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주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넌 더 다친 거다 네네. 해가지고 과실이 20% 잡힌 판례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려와서도 가급적이면 장비들을 받지 않아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잘 살피고 안 다치기 위해서 나도 주의를 해야 된다. 방어 운전해야 된다. 그쵸. 이거네요. 갑자기 이 질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스키장을 좀 많이 다니고 하면은 중급자 이상 코스로 가게 되는데 중급자 이상 상급자로 넘어가면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 갔더라도 다 같이 안 타요. 동영상을 찍어주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성이 있지 않는 이상 각자 그냥 타고 내려가거든요. 이럴 경우에 중급자 코스에서 혼자 타고 있는데 충격이 됐을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거기서 한참 동안 누워있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자를 잡았을 경우에는 연락처 반드시 물어보고요. 왜 목격자가 있으면 그 목격자들한테 잡아달라고 하시던가. 아, 그래도 되잖아요. 그쵸. 중급, 고급이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그러네요. 잡아주세요. 하셔가지고 반드시 잡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촬영 부탁하시고 진술까지 해달라고 하면 좋죠. 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목격하신 분들한테 부탁해서 예. 네, 연락처 받아두시고 진술까지 부탁드리는 게 좋습니다. 거의 교통사고하고 흡사하네요. 그렇죠. 보상 방법이. 오늘 스키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일배책을 통해서 혹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손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알펜시아 리프트 멈춘 거? 한 3시간인가 4시간 위에서 그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네. 다친 게 없으니까 네.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는데 거기서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알펜시아에서는 꽤나 했을 것 같고요. 못 놀았던 비용 플러스 알파로 여행 갔을 때의 기회비용 상실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보상 요 정도까지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저는 100은 받아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금으로 100이죠. 예. 근데 그게 왜 왔냐면 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겠다. 해당 알펜시아에서 쓸 수 있는. 근데 나는 그 위에 추위에서 꽁꽁 4시간 동안 있었는데 거길 다시 가고 싶겠냐. 네.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네. 이게 맞는 보상이냐 이러면서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근데 진단서가 있으면은 진단 주수에 따라서 뭐 얼마씩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진단이- 몸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드로 100만 원은 싫다 이래서 진단서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아, 스키장 측에서는 100만 원을 보상하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여기 스키장을 가고 싶지 않은데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면 용품 사가지고 당근해야 되나? 그 나도 지금 아, 딱 생각이 용품- 나도 딱 오. 생각이 당근이야. 신기하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스키장에서 사고 났는데 스키장에서 쓸 수 있는 그걸로 치면 어떡하냐. 너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지 않았냐. 스키를 좋아하는 늘 가는 사람이면 개땡큐. 그렇게 같은데. 그쵸.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당근 괜찮네요.